오등은 차에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인의 차주임을 선언하노라. 차로서 세계 만방에 고하야 인류 평등의 대의를 극명하며 차로서 자손 만대에 고하야 민족 자존의 정권을 영위케 하노라. 여러분, 다 같이 큰 소리로 만세 삼창하겠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BIB 방송 지한 스님과 여러분 같이 3.1절을 맞이했습니다. 지금 또 학교에서 3.1절 행사에 3.1절 행사에 TV에서 나옵니다. 학교에서도 이 노래 가르치는지 모릅니다. 김인년 3월 5일 정오 터지자 민물 같은 대한독립 만세. 태극기 곳곳마다 3천만이 하나로 이 나라는 우리의 생명이며 교훈이다. 한강물 다시 흐르고 백두산 높았다. 선녀라 이 나라를 보소서. 동포야 이 나라를 길이 빛내자. 3.1절 노래입니다. 3.1 운동 하면 우리가 만세하면은 두 손을 이렇게 듭니다. 평상시에 두 손을 이렇게 들면은 뭐를 뜻합니까? 군에 갔다 본 분들은 압니다. 항복 뜻합니다. 나 두 손, 두 발, 이제는 뭐 두 발까지, 두 손 다 들었다 얘기입니다. 항복을 뜻하죠. 그런데 만세를 하면 내가 항복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죄를 두 손 들게 만들었다. 만세하면 이겼다. 누구를, 죄를. 그러니까 이게 만세가 내가 이렇게 하면 항복이니까 내가 항복한다고 하는 것이고, 만세를 붙이고 항복하면 만세의 행위는 저짝이라는 거고, 만세라는 것은 내가 이겼다. 내가 벗어났다. 내가 탈출했다. 내가 저기에서부터 벗어났다. 탈출했다는 뜻입니다. 만세를 붙이면 이만큼 틀리고, 만세를 안 붙이면 스스로 내가 졌다 이거고. 이게 굉장히 틀립니다. 근데 꼭 하면 왜 3.1절만 해서 3.1절날 3.1 운동 때 만세 운동을 했으니까 꼭 어디 가서 행사 때 3.1절 말고도 8월 광복절세부터 어디 가면 만세 운동할 때 만세 삼창이라고 하나. 아마 3.1 운동을 해서 만세 삼창이냐? 아닙니다. 홍은희 부부가 며칠 전에 홍은희 부부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은희 부부가 결혼을 하면서 3.1절 날을 했습니다. 뒤에 태극기를 예식장에 크게 걸어놓고 결혼식장에 부부가 만세 삼창을 했답니다. 그 3.1절하고 굉장히 뜻도 깊고요. 이 만세 삼창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3이라는 숫자, 3.1절이기 때문에 만세는 꼭 3번을 부르는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셋이라는 숫자는 천, 인지, 하늘, 인간, 땅 또 뜻하고요. 불교는 불법, 성을 의미하고 캐톨릭에서는 성부, 성자, 성신을 뜻합니다. 그래서 만세라고 하면 이게 하늘, 땅, 사람 여기에도 알리는 게 숫자라서 그래서 천인지 하니까 3번 숫자, 불법성 불교 하니까 불교 부처님 말씀 스님 해서 해, 성부, 성자, 성신 해서 3. 이래서 만세도 3번을 부르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게 3이라는 숫자하고 굉장히 인연이 곱습니다. 똑같은 동양에도 중국에는 3이라는 숫자가 불길 숫자입니다. 3이라는 숫자가 싼 수가 싼이란 바람이 납니다. 싼이라는 것은 한문으로 파산한다, 망가졌다 하는 게 중국 용어. 그래서 중국에는 3자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싼자 발음이 나서요. 한국은 3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냈다도 술 석잔, 죽었으나 살았나 석잔이라고 해서 꼭 고날 때 석잔을 권하잖아요. 기제사 지낼 때도 삼석잔. 또 그래서 그러니까 먹고 운동 경기를 하든 팔씨름을 하든 닭싸움 그거를 이렇게 하든 3-3번, 이거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3-3번, 3번 해서 2번 이기면 승부를 가리는 일. 이래서 3이라는 숫자가 동양, 또 우리가 어디가 노크를 할 때도 똑똑합니다. 톡톡 여러분 4번 칩니까? 아니죠. 이렇게 3번을 칩니다. 땅땅땅. 여러분 외국 화장실에 가서요. 외국에 가서 화장실에 있을 때 공항 화장실 같은 데서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으면 한국 사람인지 외국 사람인지 압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3번을 칩니다. 근데 외국 사람들은 4번 칩니다. 중국 사람들은 탕탕 2번 칩니다. 바로 이게 3자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3자 하면 그 3월, 우리 이게 3.1 운동하고 연관을 지으시면 안 되고, 3.1 운동을 그때 한 이유가 김인현 1919년도입니다. 그게 김인현 독립운동 저게 하는 것처럼 1919년도니까 외우기도 쉽고요. 바로 3월 3일 날이 고종 황제의 인산일입니다. 마지막 우리나라 고종 황제가 인산일은 장려일입니다. 3월 3일 날 장려일이 기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시골에서 서울로 직결을 할 것이니까 독립선언서를 하자. 이래서 독립선언서에는 33인이 사람이 있었고요. 그래서 1919년 3월 1일 오후 3시 대화관이라고 인사동에 있는데 33명이 사인을 했는데 29명이 모였습니다. 왜 우리 파고다 공원에서 독립선언을 낭독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독립운동 선언 한 33인은 파고다 공원에서 낭독한 게 아닙니다. 왜? 거기서 하다 보면 잘못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운짐해서 어떤 집단적인, 요새 이태원의 압사 사건 같은 게 일어날 수 있을 걸 가상을 했고, 또 33인 또 흩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독립선언문만 그쪽으로 보내서 파고다 공원에서는 정재영 씨가 한유건 씨 둘 중에 한 분이 독립운동 선언을 낭독을 했다고 합니다. 33인은 태화관에 만나서 내 33인 중에 4인이 아니고 29인이 왔었답니다. 미리 29인이 왔을 때 주동자가 하는 얘기가, 태화관에서 33인이 왔을 때 신발하고 벗어놓는 두루마기하고를 전체에다 종업원 보고 감추라고 했답니다. 어디로 흩어지지 못하게. 그리고 종업원한테 우리가 독립선언문을 낭독을 할 때 총독부에 전화를 걸어서 여기에서 독립운동가 33인이 모여 있다, 이렇게 전화를 좀 해다와를 얘기했답니다. 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흐트러지면, 그러면 막 뿔뿔이 흩어지면 경찰에 체포가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체포가 되지 않고 뿔뿔이 흩어지면 이슈가 안 된다는 거예요.
33인이 몽땅 경찰에 체포가 돼야 국민들의 관심이 모이고 또 석방해라 뭐 해라 하는 것 때문에 다시 3.1 그 독립운동이 불을 일으킨다는 가상하에서 종업원들이 이야기하고 독립선언문 낭독하는 동안에 종업원이 총독부에 전화를 걸어서 경찰이 와가지고 독립선언 낭독한 29인을 그 자리에서 일제 체포를 해서 구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금해서 그 독립운동 만세가 전국적으로 3.1 운동 전국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펼쳤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관순 누나, 저기 병천 아우네 장터, 이때는 3월 1일이 아니라 양력으로는 4월 1일이 되겠습니다. 한 달 후이죠. 이렇게 전국적으로 천안, 병천, 아우네 장터 외에 있어도 각 지역마다 유관순 같은 열사 같은 분들이 일어나서 만세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작년도 저희가 3.1절을 맞이해서 아우네 장터에 갔습니다. 가서 많은 분들이 유관순 누나 또 만세운동을 일했던 아우네 장터 이렇게 갔는데 어느 면은 조금 섭섭한 것도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니까 그만한 유적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아우네 장터 이름은 유관순이가 유명한 것이라 병천 순대가 유명해졌더라고요. 지금부터 104년이 지났으니까 그럴만 또 합니다. 그러나 지키고 장려할 것은 지키고 장려하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외국인들이 3.1 운동 또 그래서 파고다 공원보다 제일 많이 아는 게 아우네 장터에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우네 장터를 많이 관광을 갑니다만은 아마 가보면 많은 실망을 합니다. 그때 여기서 저런 거를 먹었나요? 순대. 외국 사람들이 깊이 하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3.1 운동이 우리들에게 주는 정신이 있습니다. 독립을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독립운동에서 3.1 운동 그냥 기념일로 축적을 하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또 그 3.1 운동의 정신이 꽃피워져야 됩니다. 3.1 운동의 기본은 자유와 평등입니다. 그냥 자유만 있어서는 안 돼요. 자유에서 평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엔 두 번째 민주하고 자주입니다. 그냥 민주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민주. 자주적인 민주를 해야 됩니다. 누구에 의지하는 민주가 아니라 스스로 일어서서 세우는 민주입니다. 세 번째는 인도와 평화입니다. 이끄는 데만 우선해서는 안 됩니다. 모이는데 요새 정치인들 같은 거 보면 인도하고 모여서 이끄는 거는 하려고 합니다. 근데 둘이 융화는 안 되죠. 이끌고 길을 가르쳐 주면 거기에 평화가 깃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도하고 평화도 한짝. 자유와 평등이 하나 묻혀야 되고요. 자유만 있어도 안 돼요. 평등. 예를 들어서 뭐 사회주가도 평등은 있습니다. 평등은. 근데 뭐가 없느냐? 자유가 없습니다. 근데 자유국가에서 평등이 없다? 그러면 자유를 가장한 사회주가, 독재 국가가 됩니다. 그게 얼마 전까지 우리가 공산주의나 군부 독재 있을 때 자유는 있는데 평등이 없었습니다. 민주와 자주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민주국가라고 했습니다. 민주국가인데 자주적으로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죠. 어느 대국 큰 나라에 의존하고 그 나라에 기대는 거 이게 자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민주와 자주도 완성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도와 평화입니다.
이것도 서로 융화가 안 됩니다. 인도하고 아껴줬는데 평화, 자기의 이익만, 평화라는 것은 더불어 양보하고 더불어 가서 함께 하는 것이 평화인데, 뭐, 나를 위해서, 나의 명예나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언제라도 배반하고 나를 이끌어 준 사람 등에 칼을 꽂는 정치적이나 사회적인 이슈가 많습니다. 그냥 3.1운동, 독립운동에서, 만세운동에서 생각하시지 말고 그분들이 내걸은 사상이 자유평등, 자유와 평등만 있어야 됩니다. 자유만 있어도 안 되고 평등만 있어도 안 되고, 민주만 있어도 안 됩니다. 자주가 있어야죠. 인도만 있어도 안 되는데 인도하고 평화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3.1운동이 주어지는 사상입니다. 이 주어지는 자유평등, 민주자주, 인도 평화의 사상을 더욱 발전시켜 꽃을 피우고 열매를 거두어야 됩니다. 그러자니 이것이 무엇에서 이루어집니까? 인성교육이 필요합니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이는 다 같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한국의 교육은 경쟁과 서열 중심의 입시 교육에만 치우쳐 가치관과 인성을 돌보지 않고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나를 키워주고 나를 보다듬어주고 나를 이끌어준 사람들한테도 어떤 순간에 나에게 배반을 던집니다. 믿고 의지하고 따랐던 사람도 어느 순간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노선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더불어 함께라고 했죠. 지금 우리 교육은 유치원 문턱부터 고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오로지 좋은 대학을 목표로 경쟁하는 점수 기계를 찍어내는 데 치우쳐 있죠. 윤리도 있습니다. 도덕도 있습니다. 얼마나 그런 교육에 입시 암기하는 교육에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더불어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마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민족 우리가 3.1운동에 사역했던 자유평등 사상, 민주자주 사상, 인도 평화 사상 같은 것이 스며들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육을 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인성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람,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사람답다는 게 뭡니까? 인성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94세에 돌아가신 지 벌써 7년 되셨습니다만 자기 이름도 쓰시지 못하고 90년 사시다 가셨어요. 근데 저희한테 항상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학생애야, 예, 어머니. 그렇게 공부, 그렇게 모든 거 열심히 하지 마라. 힘들잖아. 앞으로 살아가니까. 살아가는 거 간단하다. 그냥 사람답게만 살면 된다. 그 사람답게라는 게 문제입니다. 저희가 어떤 제자가 며칠 전에 스님이 되자면 스님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잘해야 이렇게 큰 스님도 되고 스님도.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스님답게만 살면 된다. 스님답게 사는 게 어떤 건데 나도 모른다. 여러분 사람답게 산다고 하는 얘기가 참 큽니다. 폐활적이에요. 바로 인성입니다. 사람은 어때야 됩니까? 모든 것을 사랑하고 포용합니다. 물건이 떡이 앞에 있으면 내 거라고 내가 챙겨놓고 내가 먼저 가지고 남의 걸 밀치고 이러면 동물이나 같죠. 뼈다구 하나 놓고 쫓아가서 개들이서 어르렁대는 거나 내가 어떤 이익을 위해서 있는 거나 그건 개잖아요. 서로 양보하고 도도 보다듬어주고 울고 웃고 웃음을 같이 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돼요. 그거는 교과서에 있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배려하는 마음, 포용하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 아끼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보듬는 마음. 이 교육받아서 되는 게 아니죠. 이런 것을 그냥 실습적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는 기업가들하고 인간들 TV에서 보는 것보다 TV에서 만날 보면 교육 애들들 청소년 이렇게 살면 나 인성교육 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인성적으로 봤을 때. 뉴스만 틀어놓으면 자기들 명예를 위해서 어제까지 그 사람 키워준 사람의 그냥 지가 여기에 당선되기 위해서 그냥 등이나 목에 칼을 꽂습니다. 소송에 유리하기 위해서 자기하고 같이 있었던 동료를 그냥 끄집어 들이립니다. 배려라는 사람도 없어요. 인성이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그 사람이 좋다 나쁘다가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언론으로 부각을 시키는 언론도 문제입니다. 왜? 청소년 또 교환운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한번 보면 잊어버리죠. 그렇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한번 봤던 건 평생 안 잊어버립니다. 근데 애들도 봅니다. 그걸 자기도 모르는 새, 이렇게 사는구나. 내가 명예를 위해서 나를 키워주고 업어주고 이끌어주고 나를 도닥거렸던 사람도 언젠간 경쟁 대상이 되면 그 뒤에다 그냥 배반하고 칼 꽂아 양보하는 게 없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라면 선전할 때 광고 한번 나왔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건 지금 눈 뜨고 찾아볼 레도 없고 귀 씻고 들어볼 레도 없습니다. 이런 게 인성교육입니다. 다 정치인들도 노력해야 되고 명예를 가지고 싸우고 권력 가지고 다투는 것은 정치인들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깨끗하게 미덕의 양으로 나는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당신이 좋습니다 해가지고 양보를 하는 그런 미덕 없죠. 어떤 이는 이름처럼 철수 죽어도 안 한다고 그러자고요. 근데 반복적으로 철수를 하더라고요. 끝까지. 그리고 배반했어요. 그래도 그 믿어달라고 해요. 그럼 누가 믿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 청소년이 봤었고 들었을 때 정치인이고 국가를 지도하려고 한다는 사람들이 저랬는데 우리는 그냥 평민으로 사는데 국회의원도 정치인들도 그랬는데 이게 뇌리에 박힙니다. 이게 인성교육입니다. 한심한 것도 많아요. 3.1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3.1운동 그냥 기념행사로 갈 것이 아니죠. 민주는 차주를 해야 됩니다. 민주가 완성이 되면 차주가 있어야 되는데 민주주의다 하고 맨날 어디에 의지하고 힘 있는 사람 기대고 의탁하면 안 되잖아요. 자유라고 하면서 평등이 없어서는 되겠습니까? 평등이라면 실리적인 거죠. 명예도 나눠 가질 수 있고 금전도 나눠 갈 수 있고 평등적으로 나눠 가져야 되잖아요. 이쯤 3.1운동 하면은 생각나는 스님이 있습니다. 만해 스님입니다. 한용운 스님이죠. 그때 당시만 해도 한용운 스님이 두루마기를 입고 머리를 기르셨습니다. 스님들은 두루마기를 입고 그냥 두루마기를 이렇게 입으면 됩니다. 평민하고 스님하고 틀리는 게 평사람들은 흰 요렇게 동정이라는 걸 두루마기에 답니다. 스님이, 한용운 스님은, 만해 스님은 두루마기에다 동정을 붙였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중이면 중질해야지, 중이 무슨 독립운동하고 어쩌고 그거 한다고 또 스님들이 스님을 비판을 하니까 나 그럼 스님이라 하지 말고 한용운 선생이라 해라. 한용운 선생. 그게 어묵하면은 다른 패들이
그 시기를 하는 게 자기 편이, 지금 어떤 모 정치인은 자기들 편에서 들춰내가지고 묻어졌던 걸 들춰내가 지금 사회의 이슈가 되고 그 당이 대선에도 졌고 지금 당도 아주 위험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모 당들도 자기들이 그 당대표 뽑는데 자기들이 숨겨야 되는 이슈를 끄집어내잖아요. 그렇듯이 모르는 사람이 끄집어내는 게 아닙니다. 한영훈 스님도 그 시기를 바른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스님이 불교에서 스님이 스님을 비판을 하니까 여복하면 두루마기에 동전을 달고 다녔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 시대에 있던 그를 비판하던 스님들의 이름은 어디도 없고 한영훈 스님이 우리 민족 33인에 들어가 있고 큰 업적이 있습니다. 님의 침묵으로 유명하지요.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 빛을 깨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적은 길을 걸어서 따마 떨치고 갔습니다. 중간에 쭉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끝에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했습니다. 여기서 한영훈 스님이 무슨 여자에게서 님의 얘기를 저게 하나. 여기에서 님의 침묵의 님은, 한영훈 스님이 말하는 님은 한 조선을 얘기합니다. 나라를 얘기합니다. 나라가 갔는데 아직 나는 나라를 보내지 아니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올해 3.1운동이 일어난 지가 104주년이 됩니다. 3.1운동 정신은 3.1운동 때 유관순위원회에서 만세 부르고 3.1운동에 그냥 유관순으로만 생각하고 독립운동의 시초가 됐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아직까지 우리나라 독립운동 미완성입니다. 뭐냐? 남북한이 통일이 되지 않으니까 완전한 독립이 될 수도 없고, 그럼 50% 독립이죠. 그 50% 독립에서 우리는 3.1운동 정신의 자유, 평등, 자유스럽고 평등합니까? 이젠 자유스러워서 평등에 어느 정도 갔습니다만은 자유가 80이면은 평등이 20에만 있습니다. 왜? 권력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권력이 상승하지 아니하고 다시 와서 자유, 평등이 올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봤을 때 80대 20 아니면 70대 30이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민주자주입니다. 민주주의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입니다. 1945년부터 민주주의를 했습니다마는 자주가 없었잖아요. 미군정 시대에서부터 미군이 미국에서 따르는 대로 갔습니다.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국방, 다른 거, 외교적인 문제도 국방의 빌미에 억눌려서 자주를 힘듭니다. 왜? 우리 주변 국가의 사회주의 국가서부터 저희들을 압박했던 일본서부터 한국이 스스로 자기가 독립돼 일어서기가 힘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자주도 아직 완성품이 안 됩니다. 그리고 평화, 인도와 평화, 이것도 미완성입니다. 그래서 3.1운동 때 얘기했던 자유평등, 민주자주, 인도 평화 정신도 아직 미완성이니까 대한민국은 분단 분단에 있어서 미완성 50에서 그 50에 다시 미완성 50으로 가면은 완전한 독립이 정립으로 이루어진 게 25% 독립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성인들이 반성하고 깨치고 언론이나 정치인들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3.1운동
부터 독립운동에 있어서 나라를 못 바쳤던 사람, 그로 인해서 그 가족이 대대손손이 고충을 지금까지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는 지금 그나마 자유평등, 민주자주, 인도 평화 정신에 입각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10분의 1이라도 그 정신에 입각해서 정치하고 사회 지도자가 되어 주시고, 언론도 한 군데 치우침이 없이 자유평등이나 민주자주, 인도 평화의 정신에 그 언론은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서로 우리를 사랑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성인들이 실천해야만 우리 후손들이 따라하게 되고 대한민국 미래가 밝습니다. 여러분, 만세입니다.